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디입니다. 요즘은 번아웃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요.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쳐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며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그 상태를 벗어나 행동하는 사람, 활동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왔다면 우선 쉬는 날에 어떻게 시간을 쓸지 계획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휴일에는 미뤄둔 온갖 일을 한꺼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지박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할지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목표가 있으면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일을 활용하면 의욕을 샘솟게 하기 좋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잠시 멈추어 일정을 재정비한 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꾸준히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으면 무기력한 사람도 꾸준히 행동하고 의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는 주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오랫동안 지속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에는 3, 4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고 여기에 익숙해졌다면 1년 혹은 10년으로 기한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 먼 훗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갈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신경 쓰면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제한 시간이 없거나 활동 시간이 막연하면 자신은 깨닫지 못해도 모든 뇌의 작용이 대체로 둔해집니다. 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집중력이 생겨서 하루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뇌와 몸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의 성장 속도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집중이 잘 안 된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보통 여러 개의 논문을 동시에 작성하는데요. 하나의 논문에 심혈을 기울여 쓰다가 글이 막히는 순간 다른 논문으로 갈아탑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에 하염없이 매달려 있으면 의욕만 더 떨어질 뿐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흥미를 잃어 집중하지 못하고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두뇌가 지쳤음을 깨닫고 잠시 다른 길을 따라 달려가면 됩니다. 이것을 이중나선 사고라고 부릅니다.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다양한 지식이 쌓일 뿐 아니라 뇌가 쉬지 않고 활동함으로써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리정돈도 중요한데요. 자주 패닉 상태에 빠지는 사람 중에 청소를 잘 못하거나 책상 위를 난잡하게 어질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공간을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MRI로 뇌를 들여다보면 자주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정리정돈이 서툰 사람은 공통적으로 뇌의 두 정엽에 있는 이해 영역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옷과 양말, 모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말은 이쪽, 모자는 저쪽에 두는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최소한 양말은 양말 코너만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각 구역 내에서 마음에 드는 옷부터 계절 혹은 용도별로 알기 쉽게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방을 정리하는 습관 하나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카테고리화, 의미 부여, 상황 배열이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 같은 현실감이나 생생한 느낌이 없으면 뇌는 좀처럼 성장하기 힘듭니다. 해외 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실제 엄마와 화면 속 엄마를 보았을 때 후자의 경우 뇌 이해 영역에서 반응이 전자보다 약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모습이 뇌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험과 콘텐츠를 통한 간접 경험은 흡수 측면에서 뇌에 입력되는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도 화상 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뇌가 강하게 자극을 받고 그만큼 이해하려는 의지도 커집니다. 인간은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커다란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화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화를 피하기 때문에 아웃풋이 멈춥니다. 남들과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 기사나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 주변 근육을 쓸 일이 없으면 뇌에서는 운동 부족을 호소합니다. 사고를 언어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전달 영역의 자극이 함께 약해집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 목부터 그 위에 있는 얼굴 부위의 운동 부족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의 셔터를 내리고 주위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회사에서 괴롭히는 상사에게 벽을 쌓는 경우입니다.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 사무적으로만 대응합니다. 저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에 지나치게 몰두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셔터를 내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인풋을 하지 않기라는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단지 셔터를 만드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인풋이 줄어드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셔터는 어디까지나 긴급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소통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나아갈 곳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 간섭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 표현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뇌의 감정 영역에 인풋되는 정보량이 늘어 자신감이 붙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표현에 더 서툴러집니다. 처음에는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표현을 꺼내어 연습하다 보면 점점 하나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익을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쭈뼛거리며 소심하게 말하는 사람의 발표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청중을 집중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들을 가치가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얻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그냥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타인을 만나 직접 대화하면서 소통함으로 상호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활력 넘치는 사람은 그의 에너지로 가라앉아 있는 사람을 무기력의 늪에서 끌어올려줍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과 있으면 함께 기분이 좋아지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차츰 생겨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아무런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이의 에너지를 빌려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활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탄생한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도 의욕이 넘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조사한 결과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엽이라는 뇌 영역이 굵고 선명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전두엽은 인내력이나 스트레스 내성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인생이라는 걸 잘 견디면서 의욕을 일으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는 대신 작은 의지라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 위에 강력한 에너지가 채워져 의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해낼 수 있다는 다짐과 함께 성공적인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